안녕하세요 여러분, 3분 노무의 김철민 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취득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용직 근로자라고 하면은 그냥 당연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죠. 근데 건설에 와가지고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에 하루 일하신 분도 있고 한 달에 20일 일하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모두가 다 취득 대상자는 아닙니다. 한 달에 하루만 일했는데 건강보험에 가입해 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 가입 대상자가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건설 일용직도 동일한 법리를 끌어오게 됩니다. 보시면 월 6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하루 8시간 근로하기 때문에요. 8로 나누게 되면 한 7일을 좀 넘게 됩니다. 따라서 8일을 일하게 되면은 월 60시간 일한 근로자다라고 어느 정도 간주해서요. 현재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 가입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8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만이 가입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게, 어떤 특정 월에 1월입니다. 여기는 9일 일했습니다. 가입 대상자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달에 가서 7일 일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입 대상자가 안 되겠죠. 그래서 1월에는 9일이어서 출력 일수가 9일이어서 가입시켰는데 2월에 와서 봤더니 2월에는 7일 일했다라고 하면 가입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 신고를 해주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살짝 경정 신고라는 통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취득 신고 한번 해주고 그대로 놔두면은 보험료 계속 나오죠. 이들 취득신고 한번 그대로 놔두면 계속 보험료가 나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월에 가서는 7일 일했기 때문에 2월은 무엇을 해준다? 상실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해당하는 인원들을 찾아서 전 월에는 9일 이상, 8일 이상 일했는데 다음 달에 8일 미만으로 떨어진 인원들에 대해서는 상실신고를 해줘야지 이때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추적관리가 필요한 거죠. 특정 월에는 취득,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가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8일 미만으로 혹시 일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추적 관리를 통해서 8일 미만이면은 상실 신고를 통해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의 하나의 쟁점인데요. 이 8일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사업장은 무엇으로 이해한다고 했죠? 우리가 현장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의 공장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A라는 회사에, 건설 회사에 두 개라는 기역이라는 현장이 있고 니은이라는 현장, 두 개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A라는 건설 회사에 기역이라는 현장은 서울에 있고 니은이라는 현장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특정한 근로자가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특정 월에. 그리고 서울이라는 현장에서는 5일 일을 하게 되고요. 부산이라는 현장에 대해서는 4일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근로자는 특정 월에 총 며칠을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죠? 9일을 했죠? 그럼 9일 했으니까 8일 이상이 되어서 건강보험 취득 대상자가 되겠네요? 라는 질문 앞에서 어떤 답변을 할까요? 하나하나 현장이 공장이었고 하나의 큰 회사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현장의 개념으로 살펴야지 맞습니다. 따라서 기역이라는 서울에 해당하는 이 현장에 대한 관리번호가 따로 있는 거고 부산이라는 현장에 대한 관리번호가 따로 있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지역 지사의 공단도 다른 거죠. 관리번호도 다르고 각 현장별로 8일 이상이어야지 취득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9일이란 일수를 A라는 회사에서 투여했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자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살펴주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이를 좀 많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나의 회사에서 8일 이상을 일했는데 가입을 시켜주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현장을 분리시켜서 막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적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추징도 하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가입 대상자에 대한 판단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